환자분들이 남들과 소통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남들이 내 얘기를 듣고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공감적인 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우상병원 한의사 양홍빈입니다. 오늘은 공감한다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감한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제 초등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공감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상대의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겁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어 라고 자연스럽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공감한다는 것과 동감한다는 것의 좀 차이를 아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한다 할 때 공자는 함께 공자를 씁니다. 함께 느낀다, 같이 느낀다는 뜻이고요. 공감한다는 단어의 뜻은 이제 같을 동자를 써서 동의한다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감한다고 했을 때는 나도 똑같이 생각해 라는 뜻이고, 공감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건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면서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감을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마치 자기가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슬픈 일을 겪은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더 북받쳐 오르고 더 슬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공감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동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자기한테 이입해서 자기가 그 상황이 된 것처럼 느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적으로 봤을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 해소에, 그 당사자의 감정 해소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한다고 했을 때는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그런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하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공감적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당사자의 감정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동감하는 대화를 하게 되면 감정이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남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아무래도 부딪힐 수가 있죠. 심지어 되게 작은 사소한 걸로도 부부끼리 많이 싸웁니다. 예를 들어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오르느냐 중간부터 짜느냐. 저 같은 경우도 신혼 초에 화장실에서 나와서 슬리퍼를 세워놓냐 바닥에 놓느냐 가지고도 많이 싸웠어요. 슬리퍼를 세워놓으면 물이 빠지고 눕혀놓으면 물이 젖어 있는데 양말 신고 들어가면 양말에 젖는 게 전 기분이 되게 나빴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상식적으로 슬리퍼를 세워놔야 맞잖아, 다음 사람 들어올 걸 생각하면 세워놔야 맞잖아, 너도 의견이 같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건 사실상 동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 하면은 그래 내가 맞지, 이렇게 돼버리고 끝나요. 그러면 내가 사고의 유연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고가 좀 더 고착화돼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공감적 대화를 시도한다고 했을 때, 슬리퍼에 물이 묻어 있어서 네가 기분이 나빴구나,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너의 감정을 인정해 준다면 이것이 공감적 대화고, 저는 이해받은 느낌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친구가 그러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슬리퍼를 세워놓으면 당연히 세워놔야지, 그걸 어떻게 바닥에 그냥 놓을 수 있어, 물 묻은 거를, 다른 사람 어떡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순간은 조금 우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의견이 맞은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다시 아내와의 관계에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계속 싸우게 돼. 내가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을 일으키죠. 여기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생각합시다. 아, 네가 물 묻은 슬리퍼를 신었을 때 많이 화가 났을 수 있겠구나, 되게 좀 짜증났을 수 있겠구나, 그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고 한 템포 쉬고, 내 아내도 그런 부분을 다른 환경에 살아온 사람이니까 한편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제 사고가 조금 더 유연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적 심리치료를 할 때나 혹은 가족끼리 생활을 할 때 이런 공감적 대화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공감적 대화는 상대방의 의견과 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다르게 행동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낀 거는 잘못된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잘못되지 않은 감정을, 그 감정을 느껴도 돼. 그 감정을 느끼는 게 네가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해주는 게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 거기서 네가 맞아 이런 건 오히려 나의 사고를 고착화시켜서 갈등을 해소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생활할 때 공감적 대화를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공감적 대화는 어떤 것이냐?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 그 상황에서 네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기. 한 발짝 떨어져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래, 양쪽 다 입장이 이해가 된다. 너도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고 네 아내도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해.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감적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남들과 소통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남들이 내 얘기를 듣고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공감적인 대화입니다. 실제로 아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몸이 아파요. 갑자기 누가 문을 열면 긴장이 돼가지고 증상이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누가 갑자기 문을 열면 내가 긴장이 돼 라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남편 입장에서 근데 병원 생활 하다 보면 간호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혼자 쓰는 방도 아닌데 누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이건 공감이 하나도 안 되고 심지어 동감도 안 된 거지만 공감하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남편이 한 발짝 떨어져서 아, 네가 힘들 때 이런 작은 소리에도 많이 놀라고 긴장되는구나. 네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나도 알아.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다만 저랑 얘기하면 대부분 마음이 편해졌다, 호흡이 좀 편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증상도 한결 맑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 하거든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게 내가 이해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공감적 대화를 하게 되면 내가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요. 환자분들은 예민해요. 아프니까. 이거저거 불편한 게 많으니까 당연히 예민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뾰루지만 나도 자꾸 이게 아프고 뭔가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이 다 예민해집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불편한 느낌들을 말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너 너무 예민한 거야. 네가 그거 이상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어떤 응어리들이 점점점 더 커지고 이 응어리들이 커지게 되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면 나는 그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억누르다가 갑자기 폭발하게 되죠. 그것들이 폭발하거나 혹은 왜곡돼서 다른 증상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자율신경 증상, 브레인 포그라든지 어떤 가슴 답답한 느낌, 뭔가 머리가 꽉 뭉치는 느낌, 머리가 멈춰버린 느낌, 소화기가 멈춰버린 느낌, 이런 느낌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내가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느끼게 되면 이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려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 분출하려는 느낌들이 상당히 압력이 낮아지죠. 그러면 증상도 같이 낮아집니다.